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주제이고요. 주제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6단원은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 에 이르는 현대사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우르는 주제는 바로 이 냉전 체제이고요. 그리고 나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 냉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봤을 때 일단 이 냉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냉전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무력을 대신하고요. 경제 그리고 외교 그리고 안보 협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립 그리고 또는 긴장의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잘못하면 으르렁 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랑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의 양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또는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유럽을 돕겠다라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을 돕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는 마셜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수혜국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있고요. 그다음 프랑스 있고요. 서독 있고요. 여러 이제 유럽 열강들을 지원해 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을 제외한 지역, 동독을 제외한 그런 그 지역을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서독이 단독으로 통화 개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동독과 서독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돼서 서독이 단독으로 통화 개혁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굉장히 핫해져 있는 나토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진영을 공고히 해 나가고요. 그다음 반대로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동유럽을 전체를 다 공산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동독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등 나라들을 폴란드까지 그래서 공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코민 포럼을 통해서 정치적인 연대를 통해 나가고요. 그리고 그 코메콘이 무엇이냐? 코메콘은 49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상호 간의 원조를 해주는 상호 원조예요. 이거는 상호 원조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앞글자 COM을 따서 만든 단체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봉쇄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안에서도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베를린 그 봉쇄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토에 이어서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독일이 1949년 분단되는데요. 베를린 봉쇄 후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독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서로 분단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베를린에 장벽도 설치합니다. 언제? 1961년도에 설치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냉전 속의 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전은 실제로 붙었던 거. 대표적인 그 전쟁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25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5 전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6.25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념이 대립해서 노아시아의 지역의 냉전이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어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고 동아시아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해요. 근데 프랑스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첫 번째로 베트남 전쟁이 그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는데 요게 54년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분단이 되는데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통킹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통킹만 사건이라고 미국이 자기네들 통킹만에서 테러, 폭침 이런 거 당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바람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전쟁입니다. 미국이 참가하게 되고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 플러스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베트남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실제로 아시아에서 약간 냉전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또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바로 핵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로켓,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이었어요. 이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터키와 이제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련의 대표가 이제 후르쇼프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던 것을 철회함으로써 이 열전이 진짜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살짝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와 다르게 제3세계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생 독립국의 등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가 종결이 되면서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종교에 따른 분리 독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해 나갑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960년을 이제 아프리카의 해라고 얘기해서 17개국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알제리 또한 독립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들이 제3세계 냉전 체제의 편입이 되지 않은 국가들
모임으로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소련 편도 들지 않고 미국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콜롬보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둥이라는 지역에 반둥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둥 보이시죠? 반둥 여기가 바로 이 반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둥에서 어떻게 했는가? 반둥에서 29개국 되게 많이 모였죠. 그래서 평화의 10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1961년에는 제1차 비동맹 회의 티토와 네루, 나세르 같은 비동맹 국가들이 이제 대표들이에요. 대표들 티토, 네루, 나세르 같은 것이 같은 이제 지도자들이 비동맹 국가의 협력을 다짐하면서 어디서 이건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디서 하느냐?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는 도시는 베오그라드. 혹시나 몰라서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 10원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식민주의, 그 다음에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펼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일단 큰 주제는 바로 냉전이다. 그래서 냉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축이 있고 지나가면서 이제 제3세계의 축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과 소련에서 자기네들 중심으로 얘기했던 뭐 나토라든지 뭐 코메콘이라든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든지 뭐 마셜 플랜 이런 것들도 잘 중요하게 정리하시고요. 이들이 붙었던 사건 하나는 6.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반둥회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인종주의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냉전이 어떻게 해체돼 가는지 중국 그리고 유럽 등등을 한번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